반갑습니다. 경미채널 김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미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부동산 시장 중에 경상북도 구미시 시장이냐, 그것을 잠시 보여드리면 저희 경매 채널에 며칠 전 한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 구미시 경기가 많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경매로 싸게 낙찰받으면 괜찮을까요? 지금 구미시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경상남도 창원시, 그리고 울산, 그리고 경남 김해, 서부 경남은 말할 것도 없고, 통영, 거제, 경상남도에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경상북도 구미시도 경기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경기에 굉장히 기댄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 여파가 심하게 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데이터나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살펴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그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 경매 절차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경매 사건 접수부터 이제 경매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전에 이 시간에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은 부실 채권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실 채권들이 발생한 것도 있을 것이며, 또 구미시 같은 경우는 제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여파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실 채권도 동반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 사건 접수도 많아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한 6개월 정도의 진행을 거쳐서, 그리고 매각 기일이 정해지고 매각 기일이 공고가 되고 그 다음 매각이 어느 지점에서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제가 이 표를 지금 이렇게 다시 설명드린 이유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구미시를 비롯해서 경기가 좋지 않은 여러 소도시의 지금 부동산 시장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잘 검토해야 됩니다. 구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절실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되느냐, 경매로 부동산 물건을 지금도 사도 되느냐, 그것은 여기에 기대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느냐,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느냐, 여기에만 기대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 질문하신 분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 한 3줄 정도 되는 문장으로, 그 문장만 보고 그분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의 상황이 어떨 것인가? 그분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시장의 경기 상황만 보고 투자를 하냐 마냐, 경매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락 시장에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상승하는 시장에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하락하는 시장에는 기회는 더 많습니다.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수익률은 크지만 그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을 잡기가, 즉 물건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낮아집니다.
보겠습니다. 질문자의 상황.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실거주를 위한, 실제 살고자 하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그 주택. 실거주를 위한 주택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주택은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순히 투자를 위한, 내 통장에 있는 잔고를 더 늘리기 위해서 주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실사용을 위한 상업활동. 상가나 공장, 구미는 특히 공장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공업도시죠. 그래서 공장 수도 많습니다. 또 그 공장에 취직하기 위한 노동자들,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 있는 특히 젊은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되겠죠. 그 소비를 하기 위한 상업지역의 상가. 즉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사용을 위한입니다. 내가 직접 장사를 하거나 공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야 되느냐. 그 다음 네 번째, 투자를 위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주택처럼 이 상가나 공장을 나의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구미에는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주택 임대 사업자 목적,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다가구 또는 뭐 상가가 될 수도 있겠죠. 상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임대 사업 목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일단 질문하는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의 수를 이 다섯 가지로 제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나눈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전에 한번 이거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자료. 구미시 연도별 인구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의 인구수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뭐 화폐 발행, 어차피 이 화폐 경제 안에 부동산 시장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화폐 정책, 그리고 뭐 화폐 정책 안에 금리, 그리고 대출 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같이 뭐 제조 경기가 안 좋을 때, 뭐 제조 경기, 또 다른 외부적인 어떤 세계 경제의 영향,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고 그 우리나라의 경제 안에서 또 부동산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어떤 그 큰 그림에서 부동산을 보자면 인구 구조를 절대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부동산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사용을 하고 사람에 의해서 사고 팔고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는 곳에 부동산은 만들어지고 사람이 가는 곳에 돈도 따라갑니다. 거기서 돈과 부동산이 맞바꾸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이 인구 구조의 영향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미시입니다. 구미시. 구미 연도별 인구입니다. 보시면 2009년부터 상승합니다. 39만, 40만, 41만, 그리고 41만, 41만, 42만, 41만, 41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조금 다시 증가하고 2018년도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 약간 줄어드는 거죠. 큰 하락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구미식 월별 인구입니다. 월별 인구. 이게 월별 인구인데 보시면 2018년 4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42만 2,300에서 42만 1,100. 앞으로도 조금씩 줄 거다. 자, 이 그림은 구미시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정책이 있다가 지금 이제 막 하락을 시작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의 제조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구미시 인구에는 대구광역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대구가 큰 공단을 많이 건설하고 공장들을 유치하면 싼 가격에 구미시는 조금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근에 있는 칠곡입니다. 구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칠곡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칠곡에서 구미시로 출퇴근하거나 서로 인구 또는 산업, 경제적 교류가 굉장히 많은 바로 이웃에 있는 도농복합도시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연도별 인구 구조입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 산업이 잘 돌아갔고 그래서 인구를 순유입시켰는데 지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칠곡을 보여드리냐면 구미가 있으면 구미 그 옆에 구미시의 위성도시 역할 비슷한 것입니다. 칠곡 구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구의 가파른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부터 시작될 겁니다. 인근에 있는 소도시, 외관도 있을 것이며 중심보다는 외곽에서 더 인구가 먼저 주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줄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 한번 보겠습니다.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대구시입니다. 대구는 단순히 하나의 어떤 산업 경기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광역시기 있고 대도시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0년에 약간의 상승이 있었지만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시를 빠져나가는 사람이 대구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대구에서 그럼 나간 사람이 구미시 인근에 있는 구미시 즉 직장이 많은 구미시로 간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인근에 또 산업이 발달한 울산시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시 보시면 2009년부터 상승하다가 비슷합니다. 2016년부터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보겠습니다. 조금은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먼 지역이지만 그래도 같은 경상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비슷한 어떤 인구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근 도시들은 부산시는 어떠한가를 한번 참고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시는 2009년에서 10년 약간의 상승이 있었지만 대구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경상도에 있는 대도시 그리고 인근에 있는 소도시들은 대부분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줄고 있다는 것.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주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구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서울로 갔느냐? 자, 서울도 줄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2010년부터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경기도를 봤습니다. 경기도는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00에서 1300 거의 100만 단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경기도에서만 먹고 자고 돈을 벌고 쓰고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많이 하지만 주거는 경기도에서 집값이 싼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로 많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에 기댄 구미시에 직장을 위해서 많이 왔었으나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인구가 빠져서 다시 중앙으로 많이 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큰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고 한번 지금 구미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획기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이상 구미시의 인구는 지금처럼 어느 정도 하락을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도 부동산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물가 상승 때문에 값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상대적 가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곳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만 상대적으로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이 오를 때 똑같이 오르면 그냥 똑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조금 올랐지만 내가 샀던 지역은 더 많이 오르면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돈을 번게 되겠죠. 즉 인구가 유입되는 곳,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매 시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락 시장에서 기회는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질문한 사람의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미시 인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 큰 공장을 유치하거나 또는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주변에 있는 대도시의 하락 현상을 보듯이 구미시도 하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거주를 위한 주택,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지금 구미시에 집을 사도 되느냐, 저는 이 부동산을 무조건 돈으로만 보고 항상 투자로만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실주거라면 자신의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의식주를 해결하며 잠을 자고 거기서 일상을 보내고 여가생활도 하고 뭐 같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을 무조건 돈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실주거하는 주택이 아닌 투자를 하기 위한 주택이라면 말은 다를 수 있지만 실주거라면 주거 취향에 따라 가세요. 그리고 여기에 더 반영을 하다면 지금도 구미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구미에 살 것이다. 계속해서 구미에 살 것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구미시에 여러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런 구미가 있으면 이쪽 지역, 이쪽 지역, 구미 안에도 여러 가지 구가 있으니까 이런 지역별로 구분을 했을 때 이 지역이 가격이 오르는데 이 지역은 떨어진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오른다. 이 지역은 내리고 이 지역은 오른다. 이런 일은 잘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라서 아파트 개인기로 자기는 살짝 오를 수는 있지만 이 구미시라는 이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세분화돼서 어디는 급등하는데 어디는 급락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반 상승, 동반 하락. 큰 그림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즉, 이 동네가 오르면 이 동네도 오릅니다. 이 동네도 오르고. 그 오르는 폭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만약에 가격이 다 떨어졌다. 그럼 내가 이 동네 살다가 이 동네 이사 가려고 하면 여기 떨어졌으니까 여기도 떨어졌습니다. 그 집이 그 집이고 그 가격이 그 가격입니다. 여기 24평 살다가 비슷한 가격대에 이쪽 동네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해가실 겁니다. 구미시에 계속 살 것이라면 그리고 실거주라면 주거 취향이 공동이냐 단독이냐 차이지 그냥 사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경매로 사시면 조금 더 싸게 사겠죠. 한 5% 정도 5% 정도는 싸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많게는 10% 정도.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경매로 산다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사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을 위해서 집을 사서 사는데 거기에 얼마나 큰 돈을 벌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노릴 거라고 그 조금이라도 좋은 상황 기다리시고 불안하게 월세 주고 살거나 전세로 살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세요. 그 다음 투자를 위한 경우, 만약에 내가 내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 나는 부동산을 샀다가 다시 돈으로 바꾸는 그 행위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단기 투자를 할 것이냐. 장기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인구는 줄 것입니다. 굳이 산다면 좀 더 큰 대도시에 사지. 일단 장기적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기적 투자는 하십시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습니다. 단기적 투자를 하시고, 단 이왕이면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을 저는 선호합니다. 추천합니다. 왜 단독주택이 더 좀 좋으냐? 그것은 좀 더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동주택은 내가 이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인테리어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인테리어뿐만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부동산의 개별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가치 상승을 시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를 깔고 앉은 단독주택을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인구가 장기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단기로 하십시오. 그 다음 실사용 공장이나 상가일 경우, 그것은 부동산 시장에 기대서 결정하지 마시고 질문하신 분의 자신감과 꿈으로 결정을 하십시오. 꼭 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이 있거나 나는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사세요. 경기가 안 좋아서 1, 20% 부동산 가격이 빠졌다. 뭐 많게는 30%, 구미시는 굉장히 많이 빠졌으니까 한 30% 지금 뭐 어쨌든 경매로 사니까 가격은 빠졌지만 그보다 더 싸게 사니까 손해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샀다. 앞으로 오르지 않는다 가정합시다. 다만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행위를 해서 뭔가 이룩하고 거기서 돈을 벌고 거기에 더 집중하셔야지, 단순히 뭐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직접 장사를 하거나 공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신다면 그건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 자신감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실사용을 위한 상가나 공장은 자기 자신의 자신감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건 시장에 기대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있다면 당장 경매로 사서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자, 투자를 위한 상가나 공장, 투자 공장 하지 마세요. 단기든 장기든 공장은 하지 마십시오. 별로 개별성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상가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주택하고 비슷합니다. 단기라면 하십시오. 그러나 장기는 하지 마십시오. 장기는 불안합니다. 장기적 투자란 거의 5년 이상, 한 10년 가까이 묶어두는 걸 말하는데, 그것은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게 대세인 이 상황에서 장기적 투자는 좀 위험하며, 단기적으로 사서 그것을 급격하게 변화시켜서 가치를 상승시켜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단기,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단기 투자, 자, 여기서도 단기 투자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단기 투자. 자, 이 단기 투자를 할 때 그 무엇을 고려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뒤에 수업 말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 목적의 다가구 매입, 뭐 이런 경우도 장기 투자는 하지 마세요. 인구는 많이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개발되어 있는 부동산 공급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 잘 빠져나가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단기적 투자는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물건을 잘 선별해서 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개별성.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필지는 단 한 필지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위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근에 있는 이웃 위치는 있을 수 있으나 부동산은, 토지는 그 위치는 단 한 개입니다. 이 한 개의 특징은 유사한 토지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일하게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의 토지 위에 깔고 앉아있는 이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토지 하나에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쉽게 설명해서 101동 1101호와 1102호가 무슨 차이입니까? 그냥 옆에 있다 뿐이지 구조도 똑같습니다. 같은 필지 위에 있고 층도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물건은 개별성을
말하기 어렵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 물건 개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그걸 말합니다. 그 개별성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개발 행위를 더해서 그 장점이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자, 약간의 개발을 가미해서 부동산 가치를 좀 더 올려서 그 시장에 통해야만 합니다. 즉 시장에서 먹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전에 조사를 꼭 해야 되는 거죠. 통할 수 있는 물건만 단기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장합니다. 상가, 단독주택, 다가구.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다가구는 크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가능은 하다는 것. 예. 지금 질문하신 분이 어느 정도의 부동산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지만 여러 번 이 다가구 운영과 개발, 매도, 매수에 해보신 분이라면 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위험합니다. 다가구도.